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 잠들고.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이 이거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무서운 건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그냥 공허한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에 가봐도 딱히 이상은 없대요. 그럼 나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마흔에 시작된다. 그 전까지는 다만 연구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가짜였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라는 건가요? 오늘 소개할 책, 나로 살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교수이자 수십 년간 중장년층을 상담해온 최광현 교수가 심리학의 핵심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책이에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융은 우리 안에 그림자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림자는 뭐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두운 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 밖에서는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인 척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변하나요? 가족들한테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이상하게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죠. 책에 나온 한 상담 사례를 보면요. 회사에서는 모범 사원으로 칭찬받는 남성이 있었어요. 항상 웃고, 친절하고, 동료들 도와주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욕하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결국 가족들이 떠나려고 할 때쯤 되어서야 상담소를 찾았대요. 이 남성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화, 짜증, 피곤함, 스트레스를 전부 억누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에서 폭발한 거죠.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도 커진다. 여러분이 겉으로 더 완벽해 보일수록, 더 도덕적으로 보일수록 여러분 내면의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나도 화가 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불완전한 사람이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융은 남자 안에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남성 안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 있고, 여성 안에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건강한 남성은 여성적이고, 건강한 여성은 남성적이다. 중년쯤 되면 이 반대성의 인격을 통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 들수록 부드럽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남성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추진력 있고, 강한 에너지를 가진 중년 여성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 안의 반대성을 통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살면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거든요.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이에요. 직장에서이나, 가족 앞에서이나, 친구들 앞에서이나, 전부 다른 가면을 쓰고 살죠. 문제는 이 가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진짜 내가 뭔지 모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 와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혼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그때 사람들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가면 안에 진짜 나를 키워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해요. 버림받음은 새로운 나를 발견할 기회이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보통 버림받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융은 그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융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온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책에서 재미있는 예를 들어요. 똥꿈 꿔본 적 있으세요? 더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똥꿈은 사실 돈이 들어온다는 좋은 꿈이에요. 왜 그럴까요? 똥은 거름이거든요. 생명을 키우는 중요한 자원이죠.
무의식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똥꿈을 통해 지금 힘들지만 이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개꿈도 마찬가지예요. 개는 충성과 협동을 상징해요. 혼자 경쟁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 개꿈을 꾼다면 무의식이 이제 좀 협동하며 살아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죠. 무의식은 왜 이런 신호를 보낼까요? 바로 균형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살면 무의식이 반대편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에난치오드로미아. 어려운 말이죠. 이건 극적인 반전을 의미해요. 인생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이 확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젊을 때는 경쟁, 이기심, 생존, 치열함으로 살았다면 중년에는 협동, 이타심, 공존, 여유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이 반격해요. 우울증이 오거나 불안장애가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실제로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젊은 시절 워커홀릭으로 살던 한 CEO가 있었어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친구도 안 만나고 오직 일만 했죠. 50대 초반에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왔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삶이 공허한 거예요.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관계라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이제 그쪽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낸 거죠. 그분은 결국 일을 줄이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CEO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자 최광현 교수가 이 책을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단순히 융심리학을 소개하려던 걸까요? 아니면 중년들에게 위로를 주려던 걸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저자의 진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중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였고, 이제 2부가 시작된다는 거죠. 1부에서는 외부 세계와 씨름했다면, 2부에서는 내면 세계와 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인정하고, 반대성을 통합하고, 가면 너머의 진짜 나를 발견하고, 무의식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중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진짜 나로 살 수 있고,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삶에 실망하면서도 실망하지 않는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완벽한 직선이 아니에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책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나로 살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2025년 11월 19일에 추수밭 출판사에서 출간됐어요. 심리학, 자기계발 분야의 책이고요. 이 책을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요. 40 이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중년, 중년의 위기로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분들, 가족이나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융심리학에 관심은 있지만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이에요. 사실 진짜 나로 살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북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중년 이야기나 이 책에 대한 생각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나로 살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